네, 오늘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일부의 문을 열어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서울 은평 가비 지역구고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죠. 강북에 최소 3조 투자해서 강북의 대학생 시대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강북에 3조 원 투자해야 된다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이요? 강남하고 강북의 격차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역대 시장들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면 강남구하고요. 강북구의 GRDP의 차이가 22배에 가깝습니다. 그 GRDP가 뭐예요? 지역 내의 GD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총생산량을 비교한 건데요. 예. 강남구에 비해서 강북구가 22배 정도 적다. 그래요? 이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겠다. 예. 이거는 격차를 좁히겠다는 게 아니라 격차를 더 늘리겠다. 격차가 더 늘어나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예.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러한 투자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줄어들면 네. 강남 쪽에 살려고 하는 수요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부동산 가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서울 시민들은 아동의 자기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거든요. 예. 여러 가지 어메니티의 차이 때문에 그런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서울 관련 청사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이걸 좀 길게 여쭤보고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요? 굴뚝 예.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정치권 이슈를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 이슈인데요. 최근 공천거래 묵인 의혹 등이 불거졌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 김병기 의원이 유튜브에 등장을 했어요. 등장을 해서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기 의원님도 당을 우선시하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당에게 가장 부담 안 가는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이 안 되는 결정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의 거취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당 후사의 정신을 저는 가지고 있으리라 좀 믿고요. 예. 그래서 당의 부담이 가장 안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지금도 고민 중이실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도 고민 중일 것이다. 일단 탈당을 하지 않겠다. 제명을 당하더라도라고 이거 확고히 천명을 한 상황이어서 일단 당 윤리심판원의 심판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보통 8일에 있을 예정이라고 하던데.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네.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예. 관련된 징계 수위 정도를 결정을 해서 지도부 최고위에 아마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요. 예.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 결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예. 그 전이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님은 제 생각에는 예. 당의 부담이 안 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고민하셔서 선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강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진 탈당한 거죠. 자진 탈당을 했고 예. 탈당을 한 날 바로 오후에 최고위가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예. 탈당했지만 예. 제명 조치라는 결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군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탈당하지 않는다면 제명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글쎄요, 제가 윤리위 구성원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 각종 최근에 이제 공천 헌금 의혹뿐만 아니라 이게 원래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이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공천 의혹까지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2020년에 김병기 의원한테 3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실에 들어갔고 음.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문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게 또 명백한 사실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예. 김현지 보좌관에게 주었고 음. 그것이 이제 당으로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보좌관은 의원 보좌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당무와 관련돼서는 별도의 시스템과 별도의 루트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사안의 경우에는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스템대로 처리하는 루트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김현지 만약에 보좌관이 받았다면은 김현지 보좌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 루트에 전달하는 게 맞겠죠. 예. 그렇겠죠. 그래서 아마 당에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수진 전 의원이 당시에 이수진 전 의원 보좌관 쪽에서 전달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수진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당에는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죠? 예.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알았을지 여부도 관심이에요.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음. 예. 그리고 당 시스템대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당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제보 시스템 이런 데를 오히려 이수진 의원이 활용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제대로 좀 드러난 어떤 사실 보도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시스템에 어떤 오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예. 굉장히 좀 여러 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온다든지 뭐 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런 어떤 정황은 없죠. 그래서 당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적인 일탈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까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1억 원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고발 이틀 만에 제재 없이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출국 경위까지 뭐 알 수는 없고 저도 어제 저녁에 보도를 봐서 알게 됐는데요. 수사가 시작되고 근데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단서가 이제 고발이었는데 예. 고발이 접수되자마자 보통 출국 금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찰이 또 출국 금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고발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나 이런 유관기관에 요청을 해서 다시 또 법무부의 판단을 거쳐서 출국 금지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하루에 고발되자마자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발된 뒤에 이틀 정도 후에 출국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사가 고의로 지연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박주면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김병기 의원이 어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공천 황금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 측에서 돈을 받고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돌려주었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받고 돌려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법 관련돼서는 돈을 받고 돌려주더라도 예. 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더라도 문제는 됩니다. 예.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은 본인은 그게 돌려주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은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알았다.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해운 장관 후보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데 최근에 부동산 투기 의혹, 또 갑질 폭언, 또 최근에 또 불거진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뭐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은 국민 그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청문회 전이라도 빨리빨리 좀 해명할 건 해명하는 것이 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때 다 해명하겠다라든지 예. 청문회를 기다려라 요거보다는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해명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어제 보니까 10년 만에 또 재산이 113억 원 증가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 이제 장부 가치가 아니라 실제 거래 가치로 이제 계산이 되나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제가 구체적으로 재산이 어떻게 늘었는지 뭐 그 재산은 뭐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해명을 하면서 좀 청문회까지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예. 모든 것을 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말만 해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이 서울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니까요. 정원호 성동구청장 또 우리 박주민 의원 여권 후보들과 오세훈 시장과의 관련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접전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경선을 재미있게 그리고 활력 있게 치룬다면은 민주당의 후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것이 여론조사의 수치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박주민 의원이 앞서 이제 그 3조 원 강북에 투자하겠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이게 결국 집값 안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집값 안정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더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강남 3구하고요. 나머지 22개구의 인프라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예. 아까 GRDP를 한 예로 들어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도서관이라든지 더 심각하게 많은 분들이 제기하는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격차가 더 큽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살기 좋고 또 살기 편한 곳에 살고 싶어 하시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의 집값을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말로는 참 많았는데 실제로 실행되어 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강남북 균형을 위한 특별 회계가 있어요. 그 특별 회계가 연간 한 2,500억 정도 되는데 네. 저는 4배 정도 규모의 1조를 투자하고 서울시가 주도해서 만드는 시민 펀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1조를 투자하고 시민 펀드를 통해서 1조도 추가로 투자하는 투자하고 거예요? 그리고 강남에 이미 확정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업은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일부를 강북에 투자하는 곳으로 해서 대략 3조에서 4조 정도 규모를 투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몇 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아시다시피 매년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만 해도 제 임기가 만약에 제가 당선이 된다면은 4년간 4조가 되겠죠. 네. 4년간 4조가 투입이 된다. 네. 4년간 4조가 투입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예.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어떤 인프라 공사들을 착공시키고 진행시킨다면은 실질적인 차이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강버스 사업이라든지 관련해서는 폐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백지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어떤 이유 때문에요?
우선 시민들의 안전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강버스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어 왔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선박의 구조, 선착장의 위치 등이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전 어리석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것을 백지화하고 제가 밝혔던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노선을 갖고 있는 9호선을 증량하는 데 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이 강한 후보가 아니다라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상대 후보로는 오세훈 시장이 아닌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국민의힘 내부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예전에도 오세훈 시장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처음엔 강했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 결과가 돌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됐었는데 네. 지금도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원들 특히 그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오세훈 시장보다 나경원 의원의 지지도가 세다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도 누가 후보가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경선 예.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에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정책을 좀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정책을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북 균형 발전에 관련된 공약과 정책도 발표했고 네. 오늘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제로화 관련된 공약을 또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 공약을 발표하거나 그러면 소개할 기회를 좀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다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